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제 주변에서 주식하는 분들하고 주린이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전보다 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식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막 주린이 분들 많아졌을 때에 비해서 주식 초보자분들하고 얘기할 기회조차가 되게 없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커뮤니티라던가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나 계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장이 좋지라고 하면서 이제 서학개미가 돼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거기서도 이제 작살이 나니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데, 자,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제 마음 편하게 주식하세요. 주식이란 거는 그냥 기쁘게 해야지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한마디로 왜 주식에 실패를 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한번 해드려 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제대로 성공하는 주식을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좀 던져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 얘기 잘 들어보시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계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데,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좋으면은 되게 기쁘고, 그래서 더 들떠서 밖에 사석에서도 주식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만, 또 짜증이 나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마치 금기어가 되는 듯한 그런 암묵적인 관행 같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주식 이야기 먼저 꺼내면 신뢰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이 기복이 정말 심한 것 같은데 왜 그토록 사람들은 유독 주식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이유, 어찌 보면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이유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저는 불확실성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란 거를 하는 이유가 미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확실한 뭔가에 기대감을 걸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수익이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불확실성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본인의 스트레스는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쵸. 그거에 앞서서 애초에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거나 진짜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이 문장만 놓고 보게 되면 얼마나 쉬운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게 진짜로 그냥 머릿속에서 단순히 아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분야가 주식 투자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게다가 돈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돈의 변동성, 돈의 불확실성, 이게 걸리니까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뭐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하죠. 변동성을 줄여야 된다.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해야 된다. 뭐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도 결국에 보게 되면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찾은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고, 또 아니면은 주식의 유형이나 시장 타이밍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조절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거 안 되는 게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이걸 더 파면은 될 것 같은데, 이런 희망이 생기면서 희망 고문에 빠지고, 근데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완전 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조절해서 확실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게 진짜로 된다면 그게 불확실성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된다면 확실성이잖아요. 확실성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완벽한 모순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실전에서 투자자가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통제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켓의 타이밍이라던가 종목을 잘 골라서 그 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의 모순에 가깝죠. 그게 뭐 안 된다는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전혀 손 쓸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마켓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 내 예상과 틀려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도박의 영역으로 가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말은 곧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하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처음 얘기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부터 하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의 시장이다. 인정하자. 자, 여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저 이미 인정했는데요. 인정했다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발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인정했다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저는 저희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관점과도 일치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켓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정한 걸까요?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나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정말로 인정했다는 거는 시장은 불확실한 곳이다. 이걸 인정했다라면은 시장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것까지도 인정을 해야 진짜 인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확실성의 시장을 확실한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걸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자신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다. 시장은 본인이 어떻게 하든 꿈쩍도 안 한다. 그냥 되게 냉정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오케이 인정을 했다면은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한번 보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박스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이만큼은 더 올라갈 거야. 올라가야지. 떨어졌었으니까 올라가야지. 시장은 불확실한 곳이잖아. 그러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오르겠네 배팅. 이런 행동들이 되게 모순적이란 거예요. 이거는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이거의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잖아. 여기서 이제 또 다시 기가 막히게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거는 또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 마치 확실하게 하락할 것 마냥. 그 다음에 시장은 뭐 요 정도이겠지만 종목으로 가면은 한 가지 디테일한 게 더 생깁니다.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 지금 왜 이렇게 잘 되지? 많이 빠졌었네? 하면서 또 나름대로 봅니다.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우와 이거 완전 개바닥이네. 그러면서 그래 딱 보니까 이거 2,000원까지는 가겠네. 이거 지금 사도 한 30% 이상은 가겠네. 이런 식으로 수익률까지도 자신이 컨트롤해서 맞추려고 하는 이쪽으로 깊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잘 타이밍 좋게 맞춰 나가려고 하나.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마켓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또 이렇게 지금 어니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식을 그렇게 뭐 근본 없이 합니까? 뭐 파도를 타야죠. 여기서 적당하게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좀 단기간에 매도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좀 장기간 들고 있으면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크니까 소위 말하는 단타 같은 것들을 하면서 파도 타기를 잘해서 그때그때 잘 끊어서 먹어야죠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말한 이 베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 있다라는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완전히. 제가 좀 극단적으로 30%에 말했지만 그냥 방금 전에 말했었던 차이는 3% 컷 해야지. 3% 컷으로 마켓을 통제해야지. 뭐 이런 얘기랑 맞닿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숫자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타이밍, 수익률 아니면 언제 상승할까, 언제 하락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면서 매매를 그 안에 내가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결국에는
그 끝에 가면은 마켓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게 되면은 정작 투자하고 있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통제하려고 안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예측 안 하는 건데요. 저 이거 대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진짜 근데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로 착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몇 가지 예제들 말고 실제로 정말 현실적으로 실전 투자에서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자, 수익률, 종목의 변동성, 시장의 상승하고 하락하고의 그런 흐름, 파동, 아니면 뭐 어떻게 파도를 잘 타고 이런 것들 다 통제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실전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신의 손가락으로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는 거. 자신의 손가락 통제.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다 주어진 상황이지. 내가 의도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결국엔 자기 손가락밖에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이야기를 냉정하지만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래, 내 손가락만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누가 몰라. 진짜 여기서 끝나면은 정말 1차원적으로 초보를 못 벗어날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다음으로 분명히 연결되는 필연적인 다음 게 있다.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자,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누를 수 있나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얼마나 많이 살지와 얼마나 빠르게 버튼을 누를지 이 두 가지는 확실히 통제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 않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을 때 1,000만 원 가지고 아 그래 여기가 사야 될 때지 살 때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다 살 수도 있고요. 여기서 1만 원만 살 수도 있고요. 10만 원을 살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외부 개입 있나요? 없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능동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100만 원을 샀다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 돌파할 것 같은데 나 또 사고 싶은데 하면서 선택권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살지 말지. 이때 샀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여기서 다시 사? 다시 사지 않아. 아까 조금 전에 샀으니까 여기선 안 사고 좀 더 보고 살래. 이것도 선택 가능하죠. 이거를 더 빠르게 보면은 분봉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분봉 대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템포도 나오는 거예요. 좋은 흐름 나와서 사고 잘 팔았어. 근데 받아주는 것 같아서 샀어, 팔았어, 샀어, 여기서 또 샀어, 팔고 사고. 제가 지금 막 그리듯이 찍어내는 이 바이셀 마크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양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때 샀는데 이때 또 사 말어. 이러한 템포, 시간적 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로 굉장히 많은 거를 통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런 정도로 내 선택을 좀 흩뿌려 놓는 것만으로도 주식을 해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능동성을 꽤 많이 갖춰갈 수 있거든요.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한 번에 사 말아라는 그런 단일 선택권을 본인에게 줘버렸다면, 여기서 빡 샀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계속 분산해서 나눠 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많은 능동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분들이 수익 극대화라는 명목과 수익률을 컨트롤하고 마켓을 컨트롤한다는 행동으로 비중을 크게 한 번에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마켓을 컨트롤하려고 하려는 행동인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할 거면은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하니까 한 번에 빵 때리고 100% 개념도 없습니다. 내 돈 있는 거 돈으로만 계산하죠. 아니 근데 이제 100%라는 것도 되게 겸손한 수치가 돼버리는 게 미수신용을 써버리니까 사실상.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주식계좌 외의 돈도 다 깐부를 맺죠. 그래서 진짜 비중 자체를 크게 쓰고 한 번에 쓰고 함부로 쓰고 내가 지금 있는 돈 다 쓰고 내가 있는 돈으로 해결 안 됐어? 밖에서 돈 길어오고 막 이런, 극단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이런 행동 패턴에서 조금의 변화만 있을 뿐 대부분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진짜 많고. 근데 흔히 말하는 고수들, 계좌 관리를 할 줄 알고 아니면 균형을 잘 잡는 고수들은 이 차이가 뭐냐면은 비중 단위를 100% 단위 막 이렇게 크게 높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굉장히 섬세하게 활용할 줄 알아요. 섬세하게 활용할 줄 알면은 그렇게 해서 수익 언제 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정말 알거든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섬세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전혀 모르는 거다. 이 말밖에 안 돼요. 된다. 되는 영역이다. 오히려 비중 한 번에 다 때려놓고서 오를지 떨어질지 단순히 기다리는 매매보다 수익성 훨씬 좋고 확률성 훨씬 더 좋고 더 안정적으로 통제해가면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당연히 훨씬 낮아지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가 없다. 이렇게까진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낮아지고요. 막 불면증 있고 잠 못 자고 이런 것들 그냥 다 없어집니다. 실제로 이건 클럽에 오신 분들도 클럽에 밖에 있었을 때 주식을 왜 그렇게 아둥바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한다라는 얘기를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했지만 그냥 저는 즐기면서 합니다. 벌어도 그만이고 잃어도 그만이죠.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쵸.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스트레스 없이 한다는 거는 수익을 낸다는 얘기고 사실은 기분이 좋은 거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 그대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익을 능동적으로 내면서 주식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막 불면증이어서 잠도 못 자는 얘기 하셨는데 언니님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베개만 베면은 그냥 누우면 바로 주무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네, 맞아요. 수면 습관이 그러시다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일상생활에 주식이 영향을 끼치는 거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이게 이제 경제활동이고 비즈니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일상의 행복을 깨는 요소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지 저희가 그냥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방법적으로 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걸 나눠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얘기는. 네, 그리고 오해하는 게 스트레스 없이 주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되게 변동성 낮게 해가지고 수익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신의 경험에서 착각하는 거다. 오해다. 그냥 이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돈을 버는 행위 중에서 스트레스 없는 거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근데 인간관계 스트레스 진짜 다들 고민하실 건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 최소한 자기 자신만 자기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정직하고 되게 해볼만 하고 그래서 매력적인데 막 마켓을 컨트롤하고 그쪽으로 파면 팔수록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상의 더 큰 스트레스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참 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면은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인적 자원과 자본과 전통적인 사업에서는 토지 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스트레스 요인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원 관리를 한다던가 그럴 때 그 직원의 성향이라던가 직원의 돌발 행동 이런 게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가 싫다고 해서 혼자서 그냥 하면은 그건 자영업이고 성장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몸 하나 굴려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한계가 있는데 주식은 내 몸 하나만 굴리면은 이게 그 천장이 없는 정도로 선장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비즈니스라고 쳤을 때. 맞아요. 제가 주식 투자 분야를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그 혼자 하려고 해서 주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서 다 떠안고서 막 머리털 빠지고 가족들은 맨날 걱정하고 나 빛이 어둡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식을 잘못 골랐어. 지금 샀으면 안 됐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사실 듣고서 이제 방법을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그냥 오늘 얘기 듣고서 그래? 비중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거였어? 라고 하고서 그냥 하면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있다면은 뭐
사실상 이렇게 얘기할 주제도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적어도 불가능한 거, 마켓을 막 통제하는 그런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렵지만 가능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어려운 거를 쟁취하려면은 뭐 그것도 길이 있다. 훈련을 하면 된다. 뭐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 클럽 안에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도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되는 쪽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켓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다. 관점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신의 주식 투자 인생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인 이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켓을 더 컨트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환상은 끊임없이 올 거예요. 심지어 지금의 저도 그런 생각 왜 안 오겠어요. 계속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컨트롤해 나가고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치를 섬세하게 바꿔 나간다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점점 고수가 되고 더 성장하고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책 보고서 배운다던가 유튜브 영상들 보고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서 그게 어렵지만, 저희가 꽁꽁 싸매고서 우리만의 노하우로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이 노하우를 나누면서 투자 클럽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단순 리딩방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드렸던 말씀은 종목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주식에서 키포인트는 따지고 보면은 종목이 아닙니다. 똑같은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종목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결 조건을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걸 해드리고 있는 클럽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고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클럽이 뜹니다. 여기에서 맨 먼저 네이버 로그인 한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세요. 카페 글쓰기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패스하시고 전체 글 보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필독공지 읽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여러가지 이제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 대부분은 이 클럽 회원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글이고 일반 회원분들은 공유가 안 되는 점 참고하시고, 여기 맨 위에 있는 필독공지 눌러서 내용 한번 쫙 확인해 보신 다음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어제 클럽에 대한 민감한 궁금증들 이런 주제로 또 영상을 올려서 공유를 했거든요. 그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혹은 오늘 영상 저희 거 처음 보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 클럽 안내했던 그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뭐 이 클럽 말고도 유튜브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